올해 첫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과 건강이 그리고 기쁨이 또 행운까지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원과 전여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손석희가 배임 미수 아니라고? 손버릇만 나쁜 거라고? 네. 손버릇 나쁜 건 인정했네요. 여러 가지 손버릇. 네? 그런데 배임이 아니었다. 네, 기가 막혀요. 네. 야, 배임이 자, 이게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뭐 할머님들이 많이 쓰는 수사 중에 길을 막고 물어봐라 이런 네. 말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길을 막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어저께 이제 밤에 그 뉴스를 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분들 뭐 길을 막고는 아니지만 정말 그 연령별로 대여섯분한테 한번 확인차 제가 그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네. 그분들이 이거는 분명한 배임 미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석희가 지가 낸 사고에 대해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김웅 기자한테 월 1,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무슨 뭐 2억짜리 프로젝트 이런 게 배임이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배임이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이거 검찰이죠? 검찰이. 네네.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정말 경찰이고 탔어요. 검찰로 이제 송치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인가요 지금? 네네. 경찰이죠. 손석희 건 경찰이고 신재민 건이 검찰이죠. 검찰입니다.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네. 너무 화가 나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정말 물타기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을 자 다독거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겠다. 목표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불기소하면은 기소 자체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 내리면 또 논란이 됩니다. 네. 그것도 아예 세게 처벌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만 본인들이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폭행죄. 폭행죄는 빼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녹음이 있고 진단서가 있어요. 3주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주 정도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세게 때려봤자 벌금입니다. 세게 때려봤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웅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를 적용했어요. 협박도 아니고 미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벌금으로 끝내게 하면서 두 사람 다 그냥 대충 끝내려고 하는 의도로 끝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 배임죄가 저도 좀 아는데 손석희 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니까 두 사람 앞에서 뭐 2억짜리 용역을 이야기하고 또 변호사한테 문자까지 보냈어요. 용역 2년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배임이란 건요 아시겠지만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걸 배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를 위해서 자기 한 거 아니잖아요. 김웅이라는 사람이 뭐 프로젝트를 뭘 해봤다고. 김웅이라는 사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자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회사 돈을 갖다 이쪽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임이에요 사실. 어쨌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배임 미수겠죠. 이건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혀 아니다. 경찰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두리뭉실 빠져버린 것이죠. 두리뭉실 빠져버리면서 배임 혐의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면서 손석희를 봐주기로 나섰는데 이건 제가 봐도 이게 배임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배임죄로 많은 처벌을 받았던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도건님께서 손석희 손혜원 손이 대세군요. 대박이다. 마신전님 너무 화가 난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요 경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에다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입만 맞춰서 한 접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들도 낯이 뜨거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특히 차량 동승자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응? 이건 정말 제가 이걸 보다가 푸푸 하고 웃었어요. 그럼 경찰은 밝히기 쉬운 것만 밝힙니까? 응? 그럼 경찰이 왜 있어요? 수사를 왜 해요? 밝히기 어려운 거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 동승자가 누구라는 걸 경찰은 밝힌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밝힐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 동승자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왜? 이거를 가지고 손석희가 말하자면 줄줄줄줄 끌려다니면서 왜 그래? 나 너하고 일하고 싶어. 이러는데 무슨 협박죄예요. 손석희가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녹취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진짜 이 경찰이
검경 수사권을 앞두고서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또 그렇게도 하고 좀 기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긴 경찰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종편에 이제 기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종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JTBC 기자들이 우리 그 자기가 너희 사장 어떠냐? 그러니까 손석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보기와 너무 다른 사람이야. 굉장히 거칠고 욕 많이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 뭐 술자리라든가 뭐 이럴 때는 막 하면서도 예를 들면 검찰에서 여기 여성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은 별로 보기 안 좋다고 남자가 작게 하라는 둥 정말 이상한 그러면서 JTBC 기자가 보는 거하고 달리 정말 여자 좋아하고 언어도 폭력적이고 욕도 굉장히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JTBC가 이상하다입니다. JTBC가 이상하다. 자, 웬만한 방송국이라면 이렇게 피의자가 되고 이미 이 사안을 보면 누가 봐도 아는 거죠. 뭐 수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에요. 솔직히 얘기하고. 그런데 손석희를 등기 이사로까지 해준 거예요. 이건 뭐냐? 손석희가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앵커 또 방송국도 사실 문을 닫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폭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돈은 장안에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빅마우스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홍석현 회장이 대권에 출마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좌빨들의 말하자면은 아이돌이자 좌빨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이 손석희를 보호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대선 때 보면은 이 황교안 이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없어요. 이쪽에 뭐 홍준표, 오세훈 하지만은 더 이 낡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마침 또 이쪽에도 누가 없어요. 뭐 이낙연 하더라도 뭐 저기 생각도 안 하고 있대요. 문제는. 그리고 뭐 지금 생각하는 게 뭐 김부겸이라든가 또 부산에 이제 있잖아요. 조국이라든가. 근데 조국이 되겠어요. 조국이 되면 조국을 버리는 건데 그래 가지고 홍석현이가 라스트 찬스 오브 마이 라이프 뭐 이래 가면서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요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난대요. 그러면서 뭐 여시제라는 것도 있고 뭐 리셋 코리아 이러면서 대권 행보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답니다. 근데 홍석현 생각은 뭐냐? 물타기가 가능하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내가 턱 나타나면은 말하자면 저 사람 사주 언론사 사주 뭐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뭐 괜찮지 않아? 쟤 좌빨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현이란 인물 여러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렇게 논란이 되면은 보통 앵커제는 내려옵니다. 보통요. 일반 그럼요. 조직에서도요. 옛날 뭐 KBS 했을 때 이제 내비 좀 문제가 낸 앵커를 그냥 내려요. 내립니다. 앵커는 내리고. 그리고 이제 보직은 이제 뭐 자를 수는 없죠. 왜?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사장까지 자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앵커는 내려옵니다. 앵커는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미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건데 그걸 버티는 거 보면은 그 청와대 버티는 거와 똑같은 그 뻔뻔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야 저건 아니잖아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나온 거. 지금 소득주도 성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 그거다라고 하는데도 뭐가 잘못했는데 기다려봐. 그런데 지금 앵커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장 이야기는 정말 그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앵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무죄가 받고 난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받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버틴다는 게 뻔뻔한 겁니다. 저건 진짜 뻔뻔한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손석희 씨 얘기를 이게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왜 손석희가 정치를 안 하나 못하는 거다. 그 소문은 여러 해 전부터 저기 언론계에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정치를 못한다. 나오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미투, 미쓰리, 미포, 뭐 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은 밥값을 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승자 밝히기가 어렵다?
아니 요새 세상에 더구나 그게 뭐 그 차가 에쿠스 뭐 90인가 뭐 900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제가 예. 그 차를 타봤어요. 그랬는데 그 차로 타면요 도저히 뒤에서 누가 박거나 뭘 박으면은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딱 이렇게 뭐 삐삐삐삐 소리 엄청 나고요 다 보여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바꾸서 튀냐고요. 다 알고서 튄 거예요. 그 차 타보니까요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1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거기서 어떻게 모르고 뭐 저기 6km인가 7km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2번이나 막 뒤에서 레커차가 빵빵 하는데 이건 뭐냐? 경찰과 청와대와 이 문재인이 손석희를 끝까지 봐주자고 작심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증거가 에쿠스 90 그 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차 타보고 모든 걸 알았어요. 네. 네. 자, 아무튼 네. 자, 손석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봐주려고 하는 거. 네, 물론 이제 제네시스 EQ90 네. 900이래요. 네, 제가 네. 요새 너무나 네, 맞습니다. EQ입니다. 저기 지하철만 타니까 이 차 이것도 잘 모르니 죄송합니다. 근데 뭐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보시죠. 어찌 됐든지가.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저걸 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 해석 잘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질질 좀 끌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요 자유한국당이 이긴 뒤에 이걸 하게 되면은 검찰이 아마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입니다. 네. 질질 끌어야 돼요. 10명의 변호사도 뒀다니까 손석희도 질질 끌기를 바랍니다. 네.